일찍, 네, 일찍 끝나서 좀, 나머지 시간을 좀 써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벽암록 96칙이에요. 96칙. 타이틀은 이제 조주 삼전어. 근데 이제 말씀어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아주 텍스트가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예. 조주 시중, 그러니까 시중이라는 거는 이제 큰 법문이 아니고 조금 한 중간 규모 정도의 법문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삼전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문의 끝이야. 엄청 짧죠? 근데 이제 조지록이나 뭐 이런 다른 어록에 보면은 요게 이제 스토리가 좀 길게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벽암록에는 이제 텍스트는 요거 달랑 요거예요. 달랑 일곱 자. 일곱 자. 뭐냐면 뜻이 뭐냐면 조주화상이 대중에게 법문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어, 세 번 말로 전했다. 조주화상이 법문에서 세 번 말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나요? 네, 고영수님. 네, 세 번 말로 전하겠다 그러니까 불법, 승, 사모님이 떠올랐고 또 함덕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삼에 관계된 거. 네, 그걸 떠올랐네요. 네. 또, 흥미라님.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 아, 저는 삼전어에서 네. 제가 말장난을 하던 그런 예전 습, 이게 딱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말장난? 어떤 네, 거요? 네, 구체적으로. 뭐 단어로 삼전하니까 전어 세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아, 해서 예, 음, 장난치고 하는 그런 것을 장난, 어떤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습관, 네. 그런 의식이 이제 그쪽으로만 딱 먼저 작동된 걸 알아차림했네요. 네. 네. 또, 여러분들 이 다 생각을, 일어났다고요, 이기아님? 네, 세 번 말로 전했다니까. 보통 우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만에 이렇게 뭐 세 번 만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사람들 한 번에 말하면은 한 번 말해가지고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전달해야 뭐 그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있나 이렇게 알아차림한 거죠. 음, 조주 스님이 한 번 말하지 않고 세 번 말을 해서 이게 이제 법을 전했다. 또는 깨우침을 줬다. 그래서 한 번 말로는 잘 깨우침이 안 오나? 뭐 이런 판단을 한 걸 알아차림했네요. 네. 네, 홍미라님. 중요한 말씀 내용이 있겠다 하는 판단과 음, 또 아니면 대중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세 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판단한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대중들이 몰라서, 네, 몰랐기 때문에 세 번 말한 것 같다. 네, 그런 알아차림. 중요해서 세 번 말했다. 빙고. 음, 최성자님. 뭔가 세 번 말하는 그 자체가 세 번 말 이렇게 하니까 어감이 좀 안 맞다, 좀 안 어울린다. 그런 뭐, 판단을 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또, 세 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세 번 말했다. 이렇게 되고, 세 번 말해서 전했다. 이게 전월전이, 구를전이구나. 이게 전월전은 아니고. 음. 세 번 말을 굴려가지고, 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말을 쓸까? 강조하기 위해서. 네. 좋아요. 고영숙님? 네, 저는 3번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때도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세 번을 말해도 나는, 음, 흘려보낼 때도 있다. 네, 그런 생각. 네. 또, 최성자님? 3번까지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세 번 말하면은 기분 나쁠 것 같다라는, 나는 이제, 에, 한 그런, 번만 말하면 되는데 2번 말하고 3번 말하면은 어, 듣기 싫어요. 듣기 뭘 싫다. 알아차리겠습니다. 음, 본인은 그런 것이 듣기 싫다. 이런 판단을 알아챘네요. 김선정님? 저는 처음에 조주스님이라고, 끽다거, 그 생각부터 또 3번 말로 전했다 이 말을, 뭐, 3을 전했어. 아니면 3번을 말했어. 그 3전어를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삼전어 자체를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네, 그런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림을 하셨네요. 자, 이 간단한 텍스트의 어떤 임팩트, 이게 도대체 무엇을 깨달음을 주려고, 어떤 또는 뭐 반전을 주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 조주 스님이 법문을 했는데 세 개의 말을 가지고 전, 어, 세 가지를, 예를 들면 세 가지를 이제 전이 또 구를 전도 있고, 옮기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약간 전하다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어요. 전할 전 별도로 있지만은, 세 가지 말을 가지고, 어,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했다. 또는 세 가지 말로 전한 게 뭐가 있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면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또 일어나요? 홍미라님. 저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근기에 따라 말씀하셨다 나누어서 음,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었을 거다. 그래서 말했을 것 같다. 네. 최성자님. 3번 말한 걸 빨리 알고 싶고 궁금증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겠습니다. 그게 이 의도는 모르겠고 도대체 뭐야? 빨리 얘기를 해줘. 뭐 이런 조급한 마음의 작용을 감정이겠네요. 그걸 알아차림했어요. 네. 또 다른 분은. 저도 내용이 사실 먼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3번 아, 말씀하셨는 그 내용이 뭘까? 근데 그거를 덮어두고 막 다른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죠. 네, 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먼저 일어난 판단이나 생각, 감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관심 있어 하거나 발표한 거는 먼저 일어난 생각의 순서와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식이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관을 하셔야 돼. 네, 김선정님. 처음에는, 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너무 거기에 머무르니까 3가지를 얘기했나? 그러다가, 어, 3가지라고 하니까 3가지가 뭐지? 그 궁금증. 네. 그게 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했는데, 음, 3가지가 뭐지? 그에 대한 궁금증.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은 그걸 지금 걸 알아차렸어요. 확인했어요. 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처음에 일어났던 게, 지금은 이제 요거구나. 그리고 몇 가지 생각이 겹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자극이 강한 것, 서로 비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네, 홍미라님.
첫 번째, 감정이 먼저 일어났던 그 부분을 밑으로 숨기고 다른 판단을 먼저 얘기한 걸 관해 보니까 예전에서부터 감정을 말했을 때보다 그것을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판단했던 그런 것들이 뭐 정답화된다든지 개념화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음,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음, 있습니다. 내 의식의 패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의식의 알아차림에 대한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또는 깊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변화가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네, 또 새롭게 알아차림한 거, 자기 의식에 작용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른 차원으로, 다른 마음의 주소로, 또 이제 유도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이 문장을 가지고 어디에 전부 붙들려 있죠? 말의 단어에 7번. 삼전, 어에 3번. 네, 3, 특히. 3에 지금 숫자에. 그리고 여기 했을 때 제일 많이 붙들려 있는 게 이 세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붙들려 있는 게 뭐, 어떤 거예요? 3. 3이죠, 3. 숫자에. 희한하죠? 왜 인간은 숫자에 그렇게 먼저 팍 이렇게 붙들릴까요? 점수화되어지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 점수, 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 이제 점수화되는 게 점수, 있구나. 등수, 음, 서열화 음,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또, 많이 가지려고 해서. 많이 가지려고 해서, 그것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왜 우리는 숫자에 먼저 다른 개념보다 단어 중에 숫자에 제일 먼저 빨리 반응을 할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논문 쓰거나 무슨 뭐 이렇게 글 쓸 때도 보고서 쓸 때도 첫째 뭐뭐, 둘째 뭐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빨리 전달되고 빨리 우리도 이해가 되고 막 이래요. 그 1, 2, 3, 4 이렇게 숫자 앞에 안 써주면 많이 헷갈리는데 인지도 잘 안 되는데 첫째 뭐뭐고 둘째 뭐뭐고 이러면 아주 이게 명료하게 돼요. 그 왜 그럴까 그게 우리가 의식이 무슨 특성 때문에 무슨 나누는 숫자, 특성, 나누는 숫자로, 분별하는 분별하는 특성. 숫자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서. 숫자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또 좋아요. 네, 김선정님. 그 숫자는 일단 돈도 많이 받아야 좋고, 많이 벌어야 좋고, 그냥 내가 돈을 벌었다, 받았다, 이것보다는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받았냐, 음, 거기에, 그러니까 진짜 많은 양을, 좋은 거는 많이 갖고 싶고,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뭐를 하든, 1등을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는 굉장히 내 생활과 밀접해서, 그리고 뭐 중요한 것도 우리가, 어,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내가 습득을 할 때,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할 때도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서 하면 이게 기억도 빠르고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 내 생활에 지금까지 내가 밀접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숫자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해 있다. 네. 사용된다. 네,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몇 네. 번을 했다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몇 번을 했다는 거. 네. 뭐 네. 한 번, 두 번 도전하고, 세 번 도전하고, 내가 좋아요. 몇 번을 연습하고 있는 거. 홍미라님. 숫자가
그 단위가 너무 많이 넘어가면은 그렇겠지만 보통 빨리 익혀져요. 빨리 누구 익혀져. 이름을 부른다든지 다른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학교에서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고 뭐 전반적으로 한 묶으로 묶는다든지 그래서 압축하고 빨리 또 단순하게 간단하게 요러한 의미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라고 음. 판단하면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인식할 때 숫자가 그렇게 빨리, 간단하고 인식이 빨리 되겠나?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김 선생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 나의 어떤 위치 같아요. 음, 어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나. 학교 다닐 때도 번호 순서대로 뭐 선다거나, 뭐 대한계가 돌아가는 것도 각자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순서가. 네, 그러니까 그 숫자 정해진 내가 몇 번째에 서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네. 숫자가 아니면은 나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러면 그게 이제 숫자와 내가 동일화되는 그런 심리? 그런 걸까요? 숫자와 내가 동일, 그 숫자의 시작이 그런, 나와 동일화된 거.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했었는데, 2등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음, 1등을 못하는 억울한 감정이 재생됐군요. 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지금 스님이 유도한 주제나 그런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기억의 작용을 알아차림을 했죠. 네. 그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이 그것도 이제 의식작용의 특성이에요. 그게 습관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또 이렇게 관을 하시면은 또 거기서 자기 마음의 작용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느린데, 네, 그거는 저희 중학교 갈 때는 그런 체력 단련 그런 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달리기를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2등분이 못했다.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억울한 감정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잘하지 감정,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내가 뭐 운동신경이나 이런 거는 발달되지 못했다. 음. 네네. 근데 몇 명이 뛰었어요? 그때요?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6명인가 5명인가 뛰었던 것 아, 같음을 여섯 명, 대여섯 명 알아차렸습니다. 뛰었는데, 대여섯 네네. 명 뛰었는데 2등 하면은 못하는 축에 속하나요? 그래도 좀 잘하는 축에 속하나요? 잘하는 측인데도 전 못했다고 생각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고. 저도 지금 왜 인간이, 여러분한테 질문한, 왜 숫자에 그렇게 친숙하고 이쪽에 인지되는 그 각인의 깊이가 강한지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네, 김 선장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금방 막 떠오른 건데, 내가,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다, 뭐, 내가 어디 가서 혼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누구 전화번호를 알아야, 뭐, 네. 전화번호도 숫자로 되어 있고, 그래야 뭐 전화가 가능하고, 뭐 나를 데리러 와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을 때, 전화로 찾는데, 그것도 숫자이고, 음, 숫자가 아니면, 뭐, 은행에 어떤 내 계좌번호, 이것도 숫자이고, 그 숫자를 모르면, 뭐 내 돈도 찾을 수 없다거나, 숫자는, 음.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인가 만유가 만법이
바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숫자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기억이 나네요. 기억납니까? 물이다 뭐 그렇게 주장한 내용들이 있는데 최승자님. 조주 화상이 다른 데 보면은 항상 스님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이렇게 몇 번씩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대중한테는 3번 정도 말을 했다고 하니까 조주 화상이 대중을 무시하나?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열등감을 알아차리면습니다. 음. 남과 비교하면서 남한테는 안 그러던데 나한테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네, 그런 걸 알아차림을 하셨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게 이 3이라는 거야. 삼전어에서. 세 숫자라는 거에 많이 붙들려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그 말을 했는데 그럼 말의 내용이 뭔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궁금증이 생기죠. 뭘 세 가지를 말했나 또는 세 가지를 말할 수도 있고 세 번을 같은 거를 3번 반복해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뭘 3번을 말했지? 이것도 궁금해하는 생각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알아차림이 여러분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됐어요. 네, 일어났죠. 궁금했었어요. 제일 첫 번째 궁금했었어요. 제일 첫 번째 궁금했어요. 아, 두 번째. 두 번째. 뭔 말을 뭐 3번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어떤 말을 3가지를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내용은 없잖아, 지금 이게. 그냥 무슨 대명사로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없어, 지금. 보통 어록은 그래도 내용이 있어요, 말의 내용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없어요, 거의 스토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록 중에 아주 파격적인 구성으로 해놓은 아주 독특한 이 화두입니다, 이게. 기존의 형식을 파격적으로 깨트려 버리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죠? 이게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답을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남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답답하고 화나는 알아차림. 빨리 보고 싶어서. 더 조급해지죠? 네. 네. 그러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죠? 3번 말. 네. 이 대상에 가 있어요? 지금 조급한 마음, 그 마음 상태가 대상에 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어요? 대상에게. 대상에 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다른 그 조주 어록에 보면 이 3가지 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벽암록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제시한 이 내용이 여기 3가지를 구체적으로 스토리로 그러니까 세 가지 말을 한 거에 내용이 3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제시한 것보다 그렇게 제시한 조주 화상의 어록이 따로 있어요. 그 어록에 있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이게 화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부연 설명으로 이게 3가지 무슨 말씀을 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스토리가 쭉 있어요. 그걸 이제 첨부를 하는데 부연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 여러분한테 제시를 안 한 거예요. 멘탈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마음의 작용을 충분히 경험을 하는 걸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인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됐지? 그동안 여러분 알아차림한 걸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뭐가 인지됐고 그 다음에 뭐가 알아차림 됐고
그 다음에 저 단어 중에 뭐에 내가 계속 붙들려 있고, 이제 이런 게 다 경험이 됐죠. 이 경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깨달음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장애가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숫자의 우리의 인식 구조는, 인지작용은 익숙해 있을까? 그거는 저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뭐가 그 이유가 나올 것 알아질 것 같은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좀 답답하니까 세 가지 말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이 화두에서는 세 가지 말이 뭔지는 없어요. 이 벼감록에는. 다른 책에 이 세 가지, 여기에 붙어 나온 세 가지 내용을 있을 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새로 만든 부처, 금불. 새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거치면은 녹아버린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부처는 뭘 만나면 없어지죠? 불. 불을 만나면 없어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뭘 만나면은 이게 또 모양이 없어져요? 물. 물. 이렇게 세 가지 불상, 이제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불상의 법문을 조주 스님이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세 가지 예를 들은 불상의 이 가르침이 의도가 뭘까? 이런 가르침을, 이런 법문을 하는 의도가. 물질은 쉽게 없어진다. 물질은 쉽게 없어진다. 또 여러분은 항상 네, 강한 상대가 있고 약한 상대가 있다. 강한 상대가 있고 약한 상대가 있다. 영원히 강할 수만은 없다. 그런 판단.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의 상도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의 상도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은 어떤 것에 만나는 것에 따라서 얘가, 이 모양이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음. 또, 저요, 네, 홍미라님. 어, 보통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쇠, 나무, 진흙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네.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것을 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 깨트려 주려는 의도. 네. 네. 김 선장님.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도를 하거나 매달리거나 의지하는 불상이 뭐 없어졌다. 불상이 없어졌을 때 어떤 나의 마음, 음, 때 그 상태, 음. 그거를 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김선정님이 알아차림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차림하고 발표한 것과 조금 다른 영역에서 알아차림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없고, 다른 영역에서의 발표예요. 알아차림이에요. 마음의 작용이.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온 이 내용을 보고 온과 지수화풍이 떠올랐고 인연법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오온과 에, 인연법. 그러니까 고영숙님도 똑같죠. 이런 내용의 의미 쪽으로만,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의미 쪽으로만 이것이 이해되고 풀어지는 그런 특성. 그렇죠. 근데 이제 김선정님은 그쪽 부분보다는 내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인지해 나가느냐 또는 어떻게 돌이킬 거냐에 관계된 심정적인 부분 영역으로 알아차림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작용의 패턴이 영역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시켜 주려고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누가 더 수준이 높고 뭐 옳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특성이 있구나. 의식의 패턴이 똑같은 건데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저쪽 영역으로 작용되는 사람이 있고 그 서로 다르게 작용되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게 우리 마음 씀씀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선정님. 그,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과 맨날 싸우고, 왼수야, 악수야, 저 인간만 죽으면 내가 뭐, 불행할 게 없겠네. 뭐 아주 살겠네.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부부가 남편이,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막상 죽고 나니까 세상에, 세상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할 일이 없어지더라. 공허해지더라. 그런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집착하거나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딱 없어졌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이제 거기 기본은 두려움인 것 같은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의도, 바탕, 제일 원인까지 찾아내는 그런 의식의 순서를 잘 알아차림했네요. 저요. 네, 김정재님. 네, 저는 그 말씀에서 그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같은 맥락이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자기 자신을 결국은 이 대상인 부처님이라는 상이죠. 이 상이 다이아몬드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결국 그것에 대적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네,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귀의처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인 귀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의 의미를 알아차림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고 한 내용들이 다 어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전부 다 뭐 정답이고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훈련하는 게 아니죠. 멘탈 훈련을 하는 거예요, 홍미라님. 아, 저는, 어, 제가 이런 말에 태클을 걸고, 어, 좀 끼어들게 하는 그런 저의 의식의 습성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걸 끼어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딴지를 건다든지, 음, 뭐 음, 굳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음, 식으로, 음, 어, 어떻게 보면 얄밉게 음, 끼어들어서 말하고, 음. 그러하는 습성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뭘 그러니까, 붙여도 있죠. 눈사람 붙여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음, 굳이 그런 음. 의식을 네, 가졌습니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깐죽대는 습성, 어, 네. 최양락처럼. 근데 이제 많이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기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게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표현되고 이제 이러는 건 상당히 많이 이제 수행이 됐어요. 네, 최승자님. 아, 저도 용광로를 거치면 제 몸도 녹을 것이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물에도 빠지면 죽잖아요. 네.
아직 죽기 싫어요. 아직까지는 죽기 싫고, 음, 조금 더 살고, 내가 뭔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일어나고, 음, 아직까지는 절대 죽기 싫어. 음. 판단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그런 판단이 죽기 싫은 판단을 알아차림했고, 그 말은 처음에 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른 중간에 후반부에 가서 다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을 한 의도를 한번 잘 다시 알아차림 해보세요. 김선정님. 없어진다. 이것도 없어질 수 있고, 저것도 없어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 깜깜한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점점 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허공이 될 거 아니냐. 네. 어, 내가 혼자 거기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아가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음. 또 이제 두려움이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재생이 됐군요. 트라우마가. 네, 그 죽음이 그 형태일 것이다. 음,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는, 그러니까 죽어서 누구랑 둘이 같이 간다는 거는 못 봤으니까 여태 죽음 다 혼자 가지. 네. 그러니까 죽어서 나 혼자 그 깜깜한 허공을 나 혼자 날아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이 됐다는 걸 알아차림했네요. 네, 홍미라님. 저는 마음의 업그레이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마음이 차원이 업그레이드. 더 높아져야지. 나는 음, 이 껍데기는 없어지더라도 나는 차원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몸뚱이보다는 내 마음, 영혼이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쪽을 난 선택하겠다. 그런 네. 판단? 네. 네. 잘 알아차림했고, 최성자님. 죽기 싫은 거, 그거 제일 처음에 알아차림했는데, 왜 제가 후반부에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 그 나도 불에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나도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고 네, 나도 불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풀어져 없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게 나는 그 죽음이니까 그게 두려워요.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몸도 용광로로 가면 녹아버리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네, 이 의문이 왜 들었냐면, 어, 외부의 대상에 쇠 붙여도 용광로에 녹고, 나무 붙여도 불에 타고, 뭐, 진흙으로 만든 부처, 뭐, 이런 거, 물에 녹고,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자등명, 내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앞에 했어요, 누가?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도 나한테 의지하는 것도 결국 나도 다 타고 녹고 없어지는데 이런 반론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죠. 저는, 어,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녹아지듯이 내 몸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은 따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음, 네. 어, 스님이 그 제시한 내용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맞다는 게 네, 아니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의견에 뭐 바깥에 있는 대상의 부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의지해야 된다. 귀처가 안 되니까 바깥의 대상의 부처가 귀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내 자신에게 귀의를 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혹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아, 돌이켜보니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네. 이제 발견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내 안에서 의식의 패턴이 어떤지를 이게 몰라요. 착각을 해요. 음. 이렇게 냉정하게 확실하게 그때그때 다시 놓친 그러니까 거는 부처님, 법문에 나오는 그런 말을, 거부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걸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게 뭐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라도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이러는 거는 꼭 나쁘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새로운 상태를 또 찾아낼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감정에만 붙들려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좀 마이너스예요. 자기 고집, 나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 감정에만 붙들려 있으면 이제 그거는 깨달음을 가기가 힘들고, 그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면은 그걸 이제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고. 네. 또 알아차림이 된 거, 고영숙님. 네, 저는 처음에는 부처님만 용광로에서 녹아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와닿으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음, 알아차렸습니다. 다 이제 두려움을 느끼네요. 부처님까지도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나도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죽겠구나.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요 세 가지 부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차림이 됐네요. 김선장님. 이거는 이 내용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네. 음, 제가 요즘 이렇게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는 내가 두려움이 없는 어느 공간에 있었네, 의식에. 그리고 갑자기 탁,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뭐 무섭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의식의 공간이 따로 있는데 나는 거기 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순간 나와서 그러니까 뭐 두렵거나 이런 게 느껴질 때만 거기서 내가 지금 나오는구나. 나와서 여기로 왔구나. 이거를 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자주 경험을 해요. 음, 그런데 엊그저께 이 내용에서 무슨 지처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의식의 그러니까 뭐 낙처가 어디냐, 처가 이런 말인가 보다. 어, 음, 이런 생각을 한 음.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제 고처자의 의미가 예, 이런 내가 어떤 의식의 공간이나 이런 데 들어있다 빠져났다 이런 게 이제 경험되니까 그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이제 판단이 일어났군요. 네, 예.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하나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최성자님. 아직까지는 제가 나한테 의지하는 그게 아직 힘이 없고, 아직 남한테 더 의지하고 싶고, 어, 아직까지 나를 의지하기 싫은 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자, 네, 홍미라님? 아, 아니에요? 저는 네, 말할까 말까 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음, 저는 나의 일이 아니다 하고 치부해버리고 회피하고 아예 기억에서조차도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안에 무의식에 잠겨 있던 대부분 이제 트라우마인데, 마음의 상처인데, 부정적인 그런 습성을 이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정확히 보는 그런 힘을 갖게 만들죠.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내 업식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형태의 이제 새로운 뉴런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의 상태가 또 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참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상 호흡법을 오늘 여러분 잠깐 실습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호흡 인지 명상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실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